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 한 사람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문장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란과의 딜이 이제 완료됐다. 글을 올린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의 8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글에서 명령처럼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관세로 전면 개방하고 미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한다. 풀어 말하면 기름이 다시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전 세계 바닷길로 오가는 원유의 약 4분의 1이 지나가는 그 좁은 길목을 미국 대통령이 게시글 한 줄로 다시 열어젖힌 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가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단어가 호르무즈 봉쇄였는데 그 봉쇄를 풀라는 지시가 새벽 사이 한 문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 완료됐다는 딜의 합의문이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합의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전문은 서명이 끝난 뒤에야 공개될 거라고 전합니다. 서명식은 이번 주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그것도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 연결해 전자서명하는 방식이고 본 협상은 그 뒤로 60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은 났는데 정작 그 종전을 적은 문서는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간극에 관한 겁니다. 선언과 문서 사이의 거리. 시장은 지금 이 빈 거리를 가장 낙관적인 쪽으로 메워서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그 밑에 어떤 지뢰들이 깔려 있는지를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빈 문서 자리에 지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이란 방관영 메흐르가 공개한 14개 조항입니다. 가리바바디는 이걸 최종 확정된 문안이라고 하는데 정작 트럼프는 이란발 조항들을 가짜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이 14개 항은 확정된 합의문이 아니라 두 나라 이야기가 어디서 같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로 읽어야 합니다.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양쪽이 대체로 일치하는 뼈대.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에서 즉시이자 영구적인 정전, 미 해군 봉쇄 해제, 30일 안에 호르무즈 재개방, 그리고 핵과 돈을 다룰 60일 추가 협상. 여기까지는 미국 언론 보도와 이란판이 큰 틀에서 겹칩니다. 전쟁을 멈추고 길을 다시 연다는 큰 그림에는 이견이 적다는 거죠. 다음은 이란만 주장하는 항목들입니다. 동결 자금 24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협상 시작 전에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 미국이 이란 주변에서 군을 빼고 협상 기간에는 병력 증강도 신규 제재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영내 무장 세력 지원은 의제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확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 핵 농축을 두고 이란은 제한도 반출도 없다는데 트럼프는 영구 포기의 물질 회수라 하고 동결 기간도 5년과 20년으로 엇갈립니다. 무엇보다 이 문서 자체의 진위를 한쪽은 최종본이라 하고 다른 쪽은 가짜라고 합니다. 같은 종이를 두고 존재 여부부터 다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아직 비어있는 칸입니다. 약속을 누가 감시할지, 동결 자금을 어떤 순서로 풀지, 안보리 승인은 어떻게 받을지, 이행을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장치들은 전부 60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겹치는 건 전쟁을 멈추는 큰 틀뿐이고 돈과 핵과 검증이라는 알맹이는 거의 다 빈칸이거나 서로 다른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란이 합의를 확정했다면서도 동시에 날을 세웁니다. 부외무장관 가리바바디는 1시간 전까지 문구를 다투다 이란의 요구를 전부 반영해 문안을 최종 확정했고 금요일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입으로 이 문서는 적을 신뢰해서 쓴 게 아니라 지속적인 불신 속에서 작성됐고 이란군은 언제나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일요일 레바논에서 충돌이 격화된 뒤에야 이란이 요구한 수정이 받아들여졌고 보복하겠다는 위협이 오히려 합의를 밀어붙였다고도 했습니다. 한쪽은 전쟁이 끝났다며 축포를 쏘고 합의를 확정했다는 쪽조차 우리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고 서명 전부터 못을 박습니다. 같은 종이를 두고 이렇게 다른 표정이 나온다면 그건 깔끔하게 끝난 합의가 아니라 서로를 겨눈 채 가까스로 멈춘 휴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 핵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안 풀린 매듭입니다. 알려진 최종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손에 넣지도 않겠다는 약속과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국내에서 희석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고 합니다. 문장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검증할지를 정하는 일은 전부 앞으로 60일 협상으로 미뤄졌습니다. 과거 이란 핵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지점이 바로 이 검증 권한 문제였습니다. 약속하는 문장은 쉽게 쓰지만 그 약속을 들여다볼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늘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이었죠. 더 결정적인 건 양쪽이 같은 종이를 두고 정반대로 말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농축을 영구히 포기하기로 했고
과거 핵물질도 미국이 회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란 쪽은 농축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 농축 우라늄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없다고 맞섭니다. 동결 기간만 봐도 미국은 20년 안팎을 말하고 이란은 5년을 말합니다.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15년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난 협상의 모습일 리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막 입구에 선 협상입니다. 핵 다음으로 시장이 신경 쓰는 건 돈입니다. 그리고 돈에서는 숫자가 매체마다 전부 다릅니다. 포춘이 정리한 걸 보면 같은 양해각서를 두고 로이터는 미국이 동결 자산 250억 달러를 풀어준다는 초안을 봤다고 했고 블룸버그가 본 판본에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 메으르는 또 다르게 240억 달러의 절반을 먼저 풀어야 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합의문이라는데 풀리는 돈이 0이라는 보도와 250억 달러라는 보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 조항까지 거론됩니다. 트럼프 본인은 이란에 현금이 직접 가는 일은 없다. 다만 제재는 완화될 수 있다는 선에서 말을 맞춥니다. 결국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이란은 돈부터 풀어라. 미국은 행동부터 보이면 그때 푼다. 이 선지급대 선이행의 줄다리기는 인질형 협상이 흔히 마지막에 부딪히는 벽이고 60일을 통째로 잡아먹을 가장 큰 불씨입니다. 동결 자금을 언제, 얼마나, 어떤 순서로 푸느냐가 안 정해진 합의는 사실 합의의 절반만 적힌 종이입니다. 자, 여기서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합의에서 사실상 배제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트럼프가 이란판 초안이 돌던 지난주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는 이란 관영 매체에 떠도는 조항들은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터넷에 도는 이란발 14개 항목짜리 초안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이란 관영 매체가 흘린 주장이고 정작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아니라고 한 문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레바논, 시리아, 가자 그리고 서한 북부에서 병력을 빼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이란판 문서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영내 무장 세력 지원을 협상 의제에서 아예 빼버렸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이 합의에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 미사일과 대리 세력입니다. 한쪽은 의제에서 통째로 지웠고 다른 쪽은 그걸 합의의 핵심으로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합의문은 모든 전선에서 군사 행동을 즉시 영구히 멈춘다고 적혀 있는데 정작 현장의 군대는 안 빠지겠다는 겁니다. 전선 종식이라는 글자와 떠나지 않겠다는 현실 사이의 균열이죠.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따졌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방송을 타고 나올 만큼 종전을 선언한 당사국과 그 동맹 사이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균열이 60일짜리 휴전을 언제든 다시 깨뜨릴 수 있는 두 번째 지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보는 화면, 나스닥과 무슨 상관이냐? 핵심 연결고리는 기름입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린다는 기대가 번지는 동안 WTI 선물은 직전 거래 대비 5% 가까이 빠져 배럴당 80달러 근처로 내려앉았고 브렌트 선물도 4% 넘게 흘러내렸습니다. 전쟁이 얹어놨던 위험 프리미엄이 빠르게 되돌려지는 중입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헤드라인 물가를 누르는 힘이 생기고 물가 압력이 식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의 문이 한 뼘 더 열립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문은 3배 레버리지로 나스닥을 추종하는 자산들이 세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로 그 문입니다. 길목 하나가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유가를 거쳐 물가를 거쳐 금리를 거쳐 결국 나스닥의 멱살까지 잡고 흔드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거래되는 나스닥 100 선물은 오늘 아침 1.8% 가까이 올라 있고 오늘 문을 연 아시아 증시는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5% 넘게, 우리 코스피도 5% 후반대, 대만 가권이 2%대 중반씩 뛰었습니다. 다만 같은 아시아라도 중국과 묶이는 홍콩 항해는 1%도 채 못 오르며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평화에 가장 민감한 자산들은 이미 한바탕 달린 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라면 셈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종전이라는 결과가 아직 종이에 적히기도 전에 쉬지 않고 거래되는 시장은 이미 평화를 상당 부분 사버렸다는 점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1.8% 오르고 아시아가 많게는 5% 넘게 뛴 건 서명이 끝난 결과를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서명될 거라는 기대를 미리 당겨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밤 미국 정규장의 셈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열리는 미국 현물 시장은 백지에서 평화를 처음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1.8% 올라있는 선물 가격을 뒤따라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금요일에 서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호르무즈가 실제로 열려도 좋은 시나리오는 선물과 아시아에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 추가 상승폭은 생각보다 밋밋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명이 미뤄지거나 핵과 돈에서 판이 틀어지면 빠졌던 위험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되돌아오면서
유가 선물은 위로 튀고 미리 달려올라간 주가지수 선물과 아시아 증시는 그만큼 더 크게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평화를 당겨 산 자산일수록 그 평화가 흔들릴 때 더 아프게 반응한다는 거죠. 좋은 뉴스는 상당 부분 반영됐고 나쁜 뉴스는 아직 덜 반영됐습니다. 적어도 이미 한바탕 달려버린 쪽에서는 지금 국면의 위험이 위보다 아래로 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전쟁을 치르는 내내 합의가 임박했다는 말을 셀 수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란을 불명예스러운 자들이라 부르며 초안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틀 만에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완료라는 단어를 우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읽어야 합니다. 진짜 분기점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스위스에서 전자서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란 외무부가 말한 며칠 안에라는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60일 협상에서 핵과 돈이라는 두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지, 이 세 가지가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시장이 미리 매겨둔 평화 가격표는 언제든 다시 찢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 미국 정규장이 열리면서 선물이 미리 그려둔 평화 시나리오를 현물 가격이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첫째, 유가 선물이 오늘 추가로 더 빠지는지 아니면 호르무즈 개방을 이미 다 반영하고 멈추는지. 둘째, 미국 증시가 선물이 올려둔 1.8%를 그대로 따라잡고 멈추는지, 더 위로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서명 불확실성을 의식해 차익부터 거두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시장이 이 합의를 얼마나 진심으로 믿는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저는 금요일의 서명과 오늘 밤의 개장을 하나의 렌즈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서명, 헤드라인이 아니라 검증. 뉴스가 떠드는 완료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 적는 대신 그 단어가 진짜 종이에 도장으로 박히는 순간까지 한 칸씩 검증해 나가는 게 이 채널이 시장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스위스에서 전자서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부터 같이 확인하시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음 거래일을 저와 같은 눈으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